한미 군사훈련 시작까지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전에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번 수수에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언론에서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4월 1일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즉 3월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심정숙 차장. 네. 자, 이 주어진 마지막 3월 한 달 북미 대화를 성사시킬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왔는데요. 이제 패럴림픽이 3월 25일 끝나게 되면 한미 군사 훈련을 지금 한 차례 연기한 상태인데 4월 초쯤에 아마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계속해서 영구 중단해라.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동맹의 상징이기도 한 이 방어 훈련인 한미 군사 훈련을 다시 한번 연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에 우리가 뭐 미국의 특사를 보내든 아니면 북한의 특사를 보내든 해서 북미 대화를 중재해야 될 골든 타임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뭐 일간지에 관련한 칼럼을 적었고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휴전 기간이 한 달 남았더라고. 한 달 남은 휴전 기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물론 우리 정부가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3월 25일까지 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3월 25일까지 휴전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월 25일까지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4월 1일이 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한 달이 3월 25일까지 그리고 크게 봐서는 4월 1일까지가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지금 칼자루는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뭔가 결심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미국의 이방카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해 있던 그 당시에 CIA 한국임무센터장이 같은 시기 방한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방카는 북측 대표단을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CIA 임무센터장이 혹시 북한과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봤는데 가능성이 없을까요? 네,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 생각을 하고 코리아 임무센터라는 게 바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존재하거든요. 아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만날 이유가 없고. 그러면 통전부장 김영철이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통일전선 부장이거든요. 네. 아주 그냥 두 적대 세력이 동시에 한국에 들어왔네요. 그러면 뭐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코리아 임무센터장이 김영철을 만났느냐?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임무 자체가 북한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또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북 공작원을 파견하고 하는 게 이제 주 임무이기 때문에 네. 김영철하고 만나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보낸 공작원 석방해달라 이 소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볼 때는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정원장,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과 지금 아주 가깝게 이번에 만나고 대화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만찬도 같이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정확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족장이 지금 서울에 왔는데 뭐 이번 한번 만나서 진위를 또 볼 수도 있고 네. 김영철을 테스트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앤드루 김이 김영철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아마 그 자리에서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같이 데리고 가서 셋이서 만나서 한번 미팅을 해보면은 서로 진위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꼭 안 만날 수만은 없지 않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김여정과의 회동이 추진됐었습니다. 물론 김여정이 막판에 틀어버려서 무산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때 이 접촉 때도 중매 역할을 한 사람이 서훈 국정원장과 폼페이오 CIA 국장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CIA 임무센터장도 와서 이런 역할을 혹시 하진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을 지금 기대를 갖고 찍고 있는 거죠. 서훈 국정원장이 CIA에 줬던 거는 바로 파트너가 CIA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정원에서 미 국무부에도 전달할 수도 없고 하니까 국내 한국에 있는 이 거점장이 있습니다. 주미
주한 미국 그 대사관의 CIA 거점장이 있기 때문에 거점장한테 통보를 했고 통보하니까 CIA 국장은 통보를 했고 CIA 국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고 그런데 이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한국에 와서 김영철을 만난다. 만나면 주제가 비핵화인데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지 비핵화 얘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요, 이 북미 대화 중매를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또 지금 틸러슨 장관과 회동을 하면서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묘하게 이제 지금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강경화 장관도 그나마 미국의 지금 대화파들이 모여 있는 국무부 쪽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특히 장관과 대화를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전후로 해서 뭔가 정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몸소 뛰어들어서 뭔가 실마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이 지난 1990년대에 불법으로 확보한 브라질 여권을 이용해서 서방 국가로부터의 비자 발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심정숙 차장. 먼저 위조된 여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네. 이름을 완전히 개명을 했고 생년월일도 조작해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써넣었다고요? 네, 지금 화면에 준비가 됐는데요. 이게 로이터 통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김정일, 김정은 두 부자가 브라질 사람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름이 지금 김정일,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이청초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리고 네, 이종초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 조제프 푸아그라고 읽어야 되는지 알파벳만 보자면 네. 그렇게 되는데 1996년 2월 26일에 발급된 것으로 브라질 정부가 발급해준 여권인 것으로 물론 가짜입니다. 가짜로 지금 외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런 여권을 만들어서 북한 국적자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그 원래 이름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서방 국가들을 가려고 했다. 그게 해외 여행을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뭔가 어딘가로 탈출하려는 위기시에 탈출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96년도에 저런 브라질 가짜 여권을 만들었다. 이런 것이 지금 그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로이터 통신 보도 전에 2011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났던 건데요. 김정은이 8살 때 저 브라질 여권하고 굉장히 비슷한 가짜 여권을 가지고 도쿄의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도쿄를 왔었다. 지금 철자 하나만 틀립니다. 푸아그라고 지금 오늘 보도된 여권에는 보도가 돼 있는데요. PAWAG. A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여권을 위조해서 뭔가 서방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행이라든지 이용했다. 이런 거를 많이 이용했다 이런 게 드러났다고. 안 박사님. 예. 자, 김정은, 김씨 일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위조 여권을 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지 못했을 경우에 이 망명을 가려고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또 서방 언론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 김정남도 도미니카 여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김정남이나 김정은, 김종철, 김여정 이런 사람들은 몰타에 영어 공부하러도 가고 하면서 두세 개 정도의 국적의 여권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목적보다는 1996년이 어떤 때입니까? 김일성이 94년 7월 8일 사망하고 94년에 이제 대홍수, 95년에 대가뭄이 일어서 96년부터는 거의 북한 체제가 쓰러질 것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때 당시를 전후해서 지금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라면
뭔가 망명의 의도도 있었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후자인 망명의 의도가 있다. 다만 지금 김정은과 김정일만 요건이 위조 요건이 공개됐습니다마는 아마 고용이라든지 김정철이라든지 김여정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요건도 분명히 위조돼서 어디선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이 오픈 안 됐을 뿐이지 현재 두 사람은 제가 볼 땐 뭔가 북한이 무너지면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저걸 만들었다고 저는. 네. 제가 이제 여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저게 위조된 가짜 여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달러를 위표를 만들듯이 여권도 아주 정교하게 위조를 하기 때문에 위조 여권을 쓸 때 있는데 위조 여권을 갖고마다 걸리기는 아주 망신스럽거든요. 네. 근데 저 여권들은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돈을 주고 브라질 사람을 매수를 해서 네. 아마 그 여권 자체는 브라질 여권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야지 실제로 이 공항을 통과할 때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협조자를 통해서 브라질 협조자를 통해서 자기 사진과 이 그 가짜 서류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하필 브라질 여권을 했을까요? 나라도 엄청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리아도 그렇게 친한 나라가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북한이 공작망이 깊이 침투해서 네. 북한에 이제 요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그 공작원들을 포섭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공작망을 통해서 바로 여권을 제대로 발급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브라질 여권을 한 이유는 일단 브라질은 이제 북한하고 외교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리아나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 못 가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브라질 여권은 통용이 비교적 많이 되는 나라고 또 유사시에 브라질 내에 은신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브라질 아마존 쪽에 뭐 들어가면 뭐 몇십 년 동안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브라질을 선택하지 않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는 망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귀순한 북한 병사들이 모두 배가 고파서 귀순을 결심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병사들이 사실은 이 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이 보급 수준이 또는 영양 상태가 사실은 다른 병사들보다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청성은 특히나 그러니까 여기 셋 중에 지금 오청성 씨도 들어있군요. 오청성은 자기 아버지가 뭐 지금 장군인지 중장급 이상의 고위 장교인지는 아직은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고위급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올 정도로 오는 것을 결심할 정도로 특히나 이제 저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충격적인 게 북한군 70% 전방에 있는 북한군 70% 정도가 기순을 고민한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저렇게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더욱 굶주림이 극대화되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중국에 무연탄을 팔고 철광석을 파는 외화벌이 회사가 전부 인민무력성 소속입니다. 네. 본인들이 그거 팔아서 겨우 태국에서 쌀 사다 먹이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딱 스톱된 상태에다가 또 최전방에 이게 뭔가 그 운송을 하려면 수송수단이 있어야 되고 연료 휘발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고갈돼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게 군인들에게 그 고통이 전부 전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정목 실장 그리고 안찬일 박사 두 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